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baby.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I know you feel where I'm coming from, regardless of the things in my past that I've done. Most of it really was for the hell of the fun. On a carousel, so around I spun. With no direction, just trying to get some. Trying to chase skirts, living in the summer sun. And so I lost more than I had ever won. And honestly, I ended up with none. There's so much nonsense is on my conscience. I'm thinking maybe I should get it out. And I don't want to sound redundant, but I was wondering if there was something that you want to know. But never mind that, we should let it go. 'Cause we don't want to be a TV episode. And all the bad thoughts, just let it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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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국가라고 뭐는 1등이고 뭐는 3등이고 뭐는 20등이고 다른 나라보다 통계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인류국가 이제 가려고 지금 하는데 그건 인류국가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하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체육학과뿐만 아니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외교 이제 이 두 가지 연관해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걸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뭐든지 모든 분야에 관심 있는 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오게 된 건 사실 여기 김호섭 교수께서 그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 교수로 와 계실 때 저도 거기 좀 교수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연이 돼서 늘 국제정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앙대학에서 오셨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저 이조 시대 때 좀 시원치 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그 다음에 36년, 40년 동안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민족이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힘으로는 못하고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이제 반쪽이나마 되찾은 그런 이제 일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이제 그래 나라 뺏긴 지가 이제 100년, 금년이 아주 중요한 해죠. 100년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뭘 했냐면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또 해방 전에는 독립투쟁에는 학생들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 역할이 또 교회 역할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참 많았죠. 근데 저건 해방되고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겨우 단독이나마 이 남한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앞장서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세우자마자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6.25 사변이 났죠. 그 6.25 사변이 나고는 또 얼마 안 가서 4.19가 나고 4.19 학생 혁명 이제 요새 5.16 군사혁명 때문에 빛을 좀 덜 발하게 됐지만은 그 4.19가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작으로서 학생들이 정말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4.19 거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5.16 군사혁명이 났죠. 또 박정희 대통령 이제 조국 근대화 반공 이걸 국시로 내걸고 조국 근대화의 이제 기본을 닦았다는 그 5.16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신군부가 또 이제 다시 또 광주 사태 후에 또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민주화,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 절차에 의한 선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쭉 걸어오면서 지금 행편없는 나라 미국 상원의원이 시래기 통해서는 장미가 안 핀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원조 밀가루 또 경제원조 받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고 하던 그 6.25 때는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그래도 세계 한 서너 번째 경제적으로 그런 11등까지 갔다가 매년 하나씩 또 요새 내려가요. 통계는 뭐 굉장한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왔습니다. 다들 이제 인류 국가가 저 잘 사는 나라, 복지 국가, 안전한 국가 이걸 바라고 있죠. 그게 되면 인류 국가죠. 그 정권의 책임이라는 게 정권을 잡으면 국민의 안전, 국방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지 국가를 만들어줘야 하는 그게 이제 정권의 책무죠. 근데 대개 정권이 그거보다는 포퓰리즘, 인기주의 이걸로 많이 나가죠. 인기주의로. 그래서 인기주의라는 건 규범하고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인기주의로만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나가면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또 때려잡고 뭐 이런 사이클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류 국가로 가는 국가 길이 뭔가 이제 잘 앞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하고 함께 인류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민주화도 이룩하고 산업화도 이룩하고 이만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된 거는 그만큼 인류 국가에 가까워졌는데 아직 인류 국가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제 도덕과 윤리와 법치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이제 염려들이 전부 많으니까 아직 그거는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은 그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서부를 개척하고 세계 최강의 이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다 인류 국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국방, 복지. 그 일본은 그 전쟁 때 완전히 노크아웃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하고 상대해가지고 뭐 완전히 황폐하다시피 하고 사람이 뭐 군인들이 200만씩 이제 죽고 뭐 굉장히 이제 동경속도 원자 폭탄으로 맞고 뭐 산업수단 다 얻어 터지고 했는데 그 후에 일본이 복구해가지고 지금 세계 제2의 경제대국 문화국가로서 이렇게 이제 세계 제2를 자랑하면서 가죠. 지금 해군력 같은 거 일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세요? 그 일본이 43만 톤 가지고 있어요. 미군이 일본에 와 있는 해군이 33만 톤이에요. 한국이 15만 톤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요새는 톤수 가지고만 안 되지만 미국이 10만 톤, 중국이 100만 톤이거든요. 근데 군사 장비로 볼 때는 일본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도 더 세다고 해요.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250만 톤이라는 해군력을 가지고 진주만 공격할 때 일본이 12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10척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력이 따라 못 가니까 오키나와 전에 일본은 재보급이 안 되고 오키나와 전에 이미 미국 항공모함이 40척이 와서 오키나와를 후려가게 했어요. 이거 25만이 죽었죠. 그래서 이오지마에서 2만 7천 명. 그런 정도로부터 터지고도 하루에 1945년 3월 9일날 그 동경 대공수 때는 하룻밤에 동경 시민이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서 신강생 만들고 올림픽 치르고 제2경제대국이 되고 이제 그만큼 했어요. 제2의 이제 그 나라가 됐죠. 독일도 이제
1차 대전 때 다 얻어 터지고 다 망가졌는데 이제 그런 세 번째 정도로 지금 이제 대국이 됐죠. 통일돼서 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는 실업자도 거의 줄었고 구라파에서 지금 경제위기가 왔지만 독일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 중국 문화혁명에서 그렇게 놓았지만은 상당히 후퇴했었지만은 그 후에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대한 일본을 앞서려고 하는 경제대국에다가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때는 30억 불 썼어요. 뭐 시대가 20년 달랐지만 중국은 450억 불을 들여가지고 지금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8천억 불입니다. 일본이 7천억 불 미국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직 1등 국가들은. 그래서 그렇게 다른 나라도 전부 그렇게 1등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205개국이 했는데 호진타오가 아주 리셉션 때 또 서가지고 뭐 부시고 푸틴이고 오바마고 부시인가 부시 전부 거기 줄 세워가지고 전부 그 인사받고 뭐 아주 대왕처럼 떠 앉아가지고 할 정도 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중국이 그렇게 다른 모든 나라도 그렇게 잘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옛날처럼 우리 한국이 집세기 메고 무슨 식혜 만들고 김치 동국고 이거 혼자서 이거 가지고 한약 만들어서 보약 먹고 또 잘못 먹으면 또 병 걸리고 이런 시대는 아니고 세계가 완전히 네트워크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되니까요. 더불어 살면서 그 인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6.25 사변은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사건이 근대사에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6.25 사변하고 내일 모레가 그 개회식을 했던 22년 전에 한 서울올림픽 두 개입니다. 그 이유는 6.25 사변은 대한민국이 쓰자마자 국군이 5만 명밖에 안 되고 카빙총, M1총밖에 없고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을 때 미국이 탱크 뭐 200대에다가 전투기 200대 뭐 군 쉽게서 담아가지고 새벽 4시에 쳐들어가지고 이틀 후에는 서울이 벗어 뭐 그날 밤에 함락을 했죠. 한강철도 다 끊고 무슨 인민군이 뭐 28일 날은 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없어질 뻔한 걸 UN 16개국하고 특히 미국이 30만 대군을 계속 투입을 해서 이제 우리 국군도 증강하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때 안 지켰으면 우리가 지금 없죠. 근데 이제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그때 일본 군대, 뭐 만주 군대, 지금 동부가 거기 사관학교 나와서 뭐 대령 중장이 돼 있던 젊은 장교들이 이제 사단장, 군단장 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좀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친일파 명단에 일본군 소위, 만주군 소위 이상은 전부 친일파다 이렇게 했죠. 일본의 개요대학에서 오코노비라고 가끔 신문에 나오는 한국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 없었을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잠깐 6.25 사변은 그렇게 해서 3년 1개월 17일 동안 싸움을 해가지고 중공군이 서울 내려오지 인민군이 2번 내려왔지. 그래서 부산 5,800m만 내려오고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제 국군을 키우고 그 항공민을 4개 살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6.25 사변 때 한국을 지켰습니다. 6.25 사변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88 올림픽은 왜 중요하냐면
88 서울올림픽 치를 때 우리나라가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실 치른 건 아니거든요. 일본 나고야하고 52대 27로 투표해서 이겼지만 우리나라는 반쪽 나라에 동구권하고 소련 등하고 외교 관계도 없어서 전부 보이콧도 하려고 그러고 보이콧은 10년 동안이나 이틀 참이고 그리고 한강이 막 범람해서 물이 철철 비만 오면 한강에 막 물이 넘어서 막 우리 여의도 살 때 우리 집 앞에까지 물이 이제 서울 아파트까지 오고 그러고 하여튼 카라 TV도 또 올림픽은 유치했지만 우리가 없는 경기단체가 3개나 있었어요. 건대 오종하고 루지하고 그건 동계지만 또 하나 카누하고 그리고 국제심판이 전혀 없었어요. 국제경험 세계선수권대회는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내가 만들어서 서울서 2번 한 거 하고 그 아시아게임도 못했고 아시아게임은 뭐 한 번 유치했다가 돈 없다고 반납해서 벌금 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격 선수권대회 반 동구권이 안 왔으니까 반쪽짜리 하나 그것밖에 없는 이 한국이 그래도 올림픽을 유치해서 인류의 평화시의 최대 종합자전이라고 그러는 올림픽으로 분단된 국가가 보이콧도 없이 그전까지는 러시아, 소련, 미국이 전부 보이콧도 했잖아요. 카타가 보이콧도 했고 또 소련이 보이콧도 하고 이랬을 텐데 우린 그것도 없이 그 북한이 막 가만 안 둔다 반대해놓으라 하는 것도 체입회담을 하면서 이 소련이나 전 세계 166개국 중에서 160개국이 참가해서 이 정책,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굉장한 학술, 성취를 하고 방송, 신문, 의료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서 도약을 하는 그런 걸 갖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국민 의식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 축 늘어져 있다가 이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루어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의식을 바꾸면서 세계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게 서울 88 올림픽입니다. 88 때만 해도 삼성 제품 트란지스터하고 대우가 웃기는 것밖에 없고 삼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우 좀 이름이 나고 이런데 그동안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이제 그런 뜻에서 88 올림픽은 또 내일 모레가 22주년이지만 그런 상당한 우리가 세계 문화사에 공헌을 하고 한국이 자신을 갖고 달리기 시작한 또 반쪽 세계에 살다가 동북을 포함해서 전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이제 한국 문화를 또 소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이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요새 보면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좀 윤리, 도덕, 법치가 조금 그렇게 좀 더 멋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도덕도 윤리도. 우리 이제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안 먹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 얘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선배들 경험에서 지혜를 많이 얻는다 그러죠. 몇천 년 동안 이기고 지고 실패하고 성공한 그 경험에서 얻은 게 좀 있죠. 다는 아니지만 자기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혜를 잘 쓰느냐 하는 건데 요새 아까 도덕, 윤리, 의무 얘기했는데 인사청문회 같은 걸 봐도 전부 물론 이유가 있어서 군대 안 간 사람도 있겠지만 병역 의무를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지도 중에가 또 특채 사실은 특채 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수한 사람들 기회를 가져서 많이 뽑아야지 항상 평준화는 안 됩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중앙대학 나온 사람이 더 우수한데 그 사람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필요하지만 그 하여튼 위장 전입, 위장 취업 뭐 등등 뭐 하여튼 부동산 투기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공직자들은 좀 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그 좀 더 높은 도덕을 요망받는 것이 현대 사회 아닙니까? 그 영국의 그 뭐 왕자가 막 포크란드 전쟁에 조종사로 막 가서 전투에 참가한다든가 한국 동남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이 그때 당선자지만 이 한국 전쟁에 와 있었다든가 또 벤플리트 팔군사령관 그 아들이 그 대인대 북한에 폭격 나갔다가 격추당해서 그냥 없어졌다든가 그런 그 다 그 자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다 하거든요. 네, 그런 도덕윤리 질서가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그 인류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우리나라는 그 사상 경쟁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꼭 통일은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떠드는 것만 가지고 되진 않죠. 사드 좀 주기도 하고 뭐또 경제도 좀 하고 핵도 개발 못하게 국제협력도 받으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통상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보수가 30% 진보 30% 중도가 40이라는데 보수적이 많겠죠 지금까지. 근데 보수는 통상 역사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그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그러죠. 그리고 시장님이라서 진보는 뭐 공산이라고 그러건 사회라고 그러건 진보라고 그러건 하여튼 그쪽 왼쪽은 저 역사 문화 전통을 좀 자기 나름대로 새로 만들겠다. 그리고 분배 경제국 다 하겠다. 중도는 그 중간에 뭐 미국식으로 은행을 국유화하는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자본주의, 중국처럼 시장 경제를 하는 공산 국가도 있고 이제 권력에 딸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한국 국민이 어느 길이 좋은가 이제 골라서 이제 가야 되겠죠. 1등 국가로 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교육인 것 같아요.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사람을 전부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그 성한 놈이 없어요. 그 UN 인권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꼭 이러라 저러나 안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 앞뒤를 꼭 참작하라. 중국은 공이 한 50%만 있으면 그 사람 안 건드리거든요. 주의만 주지. 그 클린턴 그 섹스 스캔들로 그 탄핵 그 받고 할 때 미국이 얼마나 그 토론을 많이 하고 또 오늘날 클린턴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거든요. 나라의 힘은 여러분들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5.16 군사혁명 날 때 학교 때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2학년 때 6.25 사변이 나서 군대에 들어갔어요. 뭐 사병보다는 장교가 나은 것 같아서 나이 2살 속이고 장교로 들어갔습니다. 6.25 나서 전방 백이 없어서 전방 공부만 일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영어 잘한다고 군사영관 참모총장이 보관으로 끌고 가서 좀 편하게 있었지만 그 중령 때 그땐 뭐 저 19에 소위 뭐 20의 중위, 21의 대위, 23살의 소령, 29의 중령 막 이렇게 맡길 때 그래서 나 중령 때 5.16 군사혁명이 났어요. 나오려고 해도 내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각수반 이제 김현철 내각수반 처음에 내각수반을 송여찬 4.19 때 계엄사령관 그분 그다음에 박정희 장군 최고의 의장하면서 경험 쌓는다고 한 2달 내각수반 그리고 김현철 수반대인데 민간인 재무장관 이승만 박사 때 그분인데 그날 외국에 갔다 오는데 그 비행장에서 중앙정보부에다 끌려갔어요. 현직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이고 현역 중령인데 비행장에서 끌려갔습니다. 그 광주에 그
중앙정부 분실이래요. 그 이유는 송현찬 장군이 내각수반을 그만둔 다음에 동아일보 이면에다가 군대는 정권 이양하고 군대로 돌아가라 이런 걸 냈는데 내가 거기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이제 끌려갔어요. 이제 하루 종일 조사받고 동빙고동으로 뭐 보낸다고 어쩌고 겁주고 굉장히 겁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어떻게 풀려났어요. 저 내각수반이 그 김현철 씨가 국무회의 끝나고 나와서 귀국했냐고 그러니까 끌려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끌려갔습니다. 뭐 빨리 안 불면 동빙고독으로 남길 테니까 복잡해진다고 겁도 주고 뭐 옆에 막 소리도 들리고 고문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하여튼 그 백 때문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새벽에 지금 삼청동 종료공간에 가서 김현철 내각수반 보고 저 무리를 일으켜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젊은 인재를 다 망가뜨리는 나쁜 놈들이라고 가만히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 후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좀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억울한 그런 걸로 그 인재가 많이 망가졌죠. 우리나라가 그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늘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운동 시작하고 선거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저 심판이 판정 내린 거 나중에 뒤에 가서 교실에서 안 뒤집는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법이라는 거 아주 편리하다 이래요. 자기 원하는 게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법이다. 그 얘기 들으니까 역시 요새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의 힘은 사람의 힘은 또 교육 이렇게 해서 근대화를 했는데 좀 물론 정치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때 인재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근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저 여기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OC 위원을 뭐 한 사람 더 시켜달라고 나를 그래요. 그러니까 IOC의 부위원장이 그러더래요. 너희 나라는 시켜만 놓으면 때려잡는데 그거 어떻게 시키느냐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고 뭐 이건이고 박영성이고 뭐 다 때려잡았지 않아요. 이것저것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키워야지. 그게 힘인데 이거 안 된다고 해요. 교육이 왜 중요하냐. 사마란치 위원장이 그 88 올림픽 때 조그만 나라가 세계 최고의 올림픽을 치렀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학술, 의학, 뭐 과학, 방송, 뭐 신문, 예술, 뭐 전부 다 통틀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래요. 너희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행사를, 북한도 있고 그럴 텐데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줬는가 모르겠다. 그러더니 기후 타고 가더니 6개월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육의 힘인 것 같다고. 교육. 앞으로 너희 한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가겠지만 10번째쯤은 가는 인류국가가 될 거다. 그래서 제법 가다가 이제 도로 이제 요새처럼 혼탁한 군대가 옛날에 6.25 때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꿈이고 학업이고 직업이고 다 때려치고 무조건 뛰어가서 죽든지 싸우든지 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덕에 나도 요새 국가유공자라고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는 세계가 이제 네트워크 시대에서 무한 경쟁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알겠지만 거기서 옛날처럼 우리 때처럼 본사에서 들들 위려고 그런다든가 고등고시를 치려고 뭐 법이라는 것은 뭐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이익 및 뭐 규정하는 뭐 강의적 규범이다 뭐 이런 거 위일 필요가 없이
네트워크 시대에 자기가 어떻게 지식을 얻고 지식을 종합하고 통합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키워놔야 되겠죠.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교육은 지금 해야 돼요. 남북 통일해가지고 이후에 대가리 다 크고 다 하던 사람들 교육이 안 되거든요. 동독 통일해가지고 20년 걸려서 겨우 지금 숨 좀 돌리는데 동독에서 장교하고 청년단하고 노동자 대표하던 사람 교육이 안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머리 큰 사람들 명동에서 밤낮 놀러 다니고 고스톱하고 이제 저녁에 술 먹고 이런 사람들 교육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미국이 키친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교육,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집에서 자기 경험 얘기해 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만 교육은 지금부터 한국이 제대로 앞으로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서 무한 경쟁 시대에 모든 그 지식을 얻고 판단하고 통합하고 또 판단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납득을 할 수 있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문화도 서로 이해하고 이런 좋은 인재 그러면서 경쟁의 이교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금부터 아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대학 이 훌륭한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또 앞으로도 그런 좋은 지식을 많이 얻고 자기가 판단하고 경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여기서 받고 우리나라 여러 후배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아주 우리나라 1등 국가로 가는데 더 빨리 갈 수 있냐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학과 분들이 계셔서 스포츠 얘기 내일 모레 88 서울올림픽 22주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포츠 외교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스포츠 외교.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 외교 공부할 때 외국에서 훈련이나 들고 가서 뭐 전달하고 투표하고 뭐 외무부만 외교를 했지만 이제 세계가 네트워크 시대가 되고 경쟁 시대가 되니까 이제 외교도 상당히 세분화됐죠. 원래 외교라는 게 뭐 국가 간에 이제 교섭이 많아지니까 국제 관계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무성도 생기고 대사도 생기고 한 건데 그 외교가 옛날에 꼭 외교관이 돼야 외국을 가고 또 뭐 정치 외교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자원 외교, 원자력 외교, 문화 외교, 뭐 저 스포츠 외교, 뭐 굉장히 외교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외교가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외교인데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 외교 그러면 다들 뭐 요새 문화관광부가 뭐 200억인가 들여서 인재 육성재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1년에 뭐 한 사람씩 그 영어 연수를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스포츠 외교라는 게 영어 연수 갑자기 이제부터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저 영어라도 다른 말도 더 많이 하면 좋죠. 불어도 하고 이제 근데 우선 영어 놓고 할 때 그 영어하고 체력은 기본이죠. 스포츠 외교 하기 전에. 그리고 스포츠 얘기 하려면 첫째로 인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저 인삼차 들고 막 가가지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막 쑤셔대고 어깨 툭툭 치고 말이지 He's my friend 뭐 어쩌고 프렌드도 아닌데 과시하기 위해서 프렌드라고 그러고 그런 스포츠 얘기 안 되니까 이 양아치 같은 인상을 안 주는 그 인품 첫째 스포츠 얘기할 때 인품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 너무 아그레시브 뉴주라고 그런다고 그럴 정도인데
자, 그래서 오늘날 뭐 조선이 세계 1위 뭐 어쩌고 그런지 몰라도 좀 인품이 그래도 이 사람 정도면 친해고 대화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정도의 인품이 있어야죠. 그 인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포츠에게. 그 다음에는 문화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상대방 문화, 우리 문화. 그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방 문화를 모르고 어떻게 상대방의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이 태권도 승단비를 걷는데 미국은 뭐 50불 걷는 거 간단하거든요. 초다 1단에. 아프리카도 50불로 돼 있는데 아프리카는 50불이면 한 달 먹고 사는데 그거 모르고 50불을 거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다 5불로 뭐 하고 45불은 면제해준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 문화의 차이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문화를 알고 우리의 문화하고의 차이를 이제 초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도 굉장히 알아야 돼요. 스포츠 문화. 스포츠가 어떻게 시작해서 오늘날 어떻게 왔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될 때 서로 믿고 일이 되면서 기브 앤 테이크도 하고 양보 꼭 이기는 건 때려 눕히는 것만 이기는 건 아니죠. 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리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고 이런 게 이제 스포츠 외교예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가 이제 얘기할 때는 올림픽의 역사를 한번 건드리지 않고는 안 되죠. 그 올림픽 역사는 옛날에 애들 공부 후에 우리 운동시합 나갈 때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잘 먹고 나가서 마라톤 선수 최윤철이가 아우 밥이나 한번 시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거든요. 근데 그런 스포츠가 이제 경제 발전과 함께 20세기 말 들어가서 대중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옛날에 고스톱이나 하고 사우나에나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스포츠를 하고 즐기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대중화를 했죠. 또 뭐 등산하고 뭐 조깅하고 다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테니스 치고 뭐 여러 가지 수영하고 이제 뭐 헬스센터 요새 헬스센터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대중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포츠가 모든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사회 운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원래 스포츠를 아주 무시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아주 무시했었는데 보니까 스포츠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토니 블레어 수상이 그랬잖아요. 이거 싱가포르 총회 런던 유치하러 가가지고 보니까 스포츠의 그 영향력이 정부 이상으로 어떤 면에서 세다. 그만큼 이제 발신력이니까 정치가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요새는 정치하고 스포츠가 독립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치가 이제 스포츠에 관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도 이건 뭐 도지나 소비하고 뭐 그러던 친구들이다. 뭐 그러다가 보니까 발신력이 많거든요. 경제가 관계를 하죠. TV 방영권, 스포츠는 또 TV 방영권에서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죠. 중국 올림픽 때 미국 NBC 일개 방송국이 16일간 방영권 낸 게 9억 5천만 불이에요. 일본이 1억 8천만 불. 우리나라는 내가 굉장히 싸게 해줘가지고 1,700만 불에 했는데 그래도 또 비싸다고 군드렁군드렁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공짜로 먹지 않으면 안 되지. 그래서 TV 그러죠. 그 다음에 스폰서. 뭐 애니콜 이름도 없었는데 올림픽 스폰서에서 4년에 6,500만 불씩 내가지고 일약 올라섰잖아요. 그런 스폰서들이 이제 뭐 GMG 무슨 애니콜 뭐 등등 이게 6천만 불씩 내는 스폰서. 그 다음에 사플라이어 뭐 태권도 도복을 공복을 하면서 올림픽
마크를 쓸 수 있다든가, 뭐 또 라이센스 티셔츠 하나 팔면 100원에 뭐 5원을 자기네들이 먹고 라이센스 링을 넣어가지고 판다. 이런 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장 개척, 상품 개발, 또 뭐 등등 코카콜라 올림픽에 가면 휩쓸잖아요. 1억 불씩 내고 권리를 따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올림픽에 영광이 많으니까 요새는 올림픽 월드컵 아니라도 다른 종목도 텔레비 방송 다 하고 얼마든지 뭐 야구, 뭐 아이스 하키, 사카 뭐 이런 거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이 선수들이 장기 계획 세우고 수입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도 텔레비에 각광 받고 며칠 전에 중국서 보니까 뭐 옛날에는 듣기만 하던 넷볼 무슨 드래곤 보트 이런 거 중계 다 해요. 그렇게 이제 스포츠가 이제 경제하고 이렇게 얽히고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 크니까 이제 윤리 문제가 많이 생기죠. 도핑, 약물 복용, 또 소변 검사로, 혈액 검사로 출연하잖아요. 소련의 KGB가 설칠 때는 소련 그때는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금메달 뭐 메달리스트들에서 운 나쁜 사람 걸어서 했는데 KGB가 화장실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소련 바꿔치기 하니까 소련은 안 건드렸죠. 이제는 다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또 의사들이 또 대항해서 안 걸리는 약을 또 먹이고 그러니까 선수들만 상하니까 그런 도핑 문제에서는 윤리 문제 또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돈 무진장 많이 쓰잖아요. 뭐 평창이 2번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산 쓴 것만 5,200만 불이고 그 이외에 삼성, 두산, 뭐 SK, 외무부 뭐 이런 데서 쓴 돈은 헤아릴 수 없죠. 그렇게 이제 윤리 문제, 그 IOC 원들도 대접하다가 이제 또 뭐 돈을 어쩌고 썼다. 뭐 사실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돈 없는 나라는 올림픽 유치 못해요. 아파트도 사서 주고 뭐 그거 걸리진 않거든요.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 파리에 대기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큰 데로 옮겨준다. 나는 알지만 그게 문제는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윤리 문제, 법률 문제 이런 게 전부 얽혀가지고 스포츠 대중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21세기의 청소년 교육과 세계 평화라는 올림픽 이념을 내세우는 그 올림픽 이념은 많이 망가지지 않았는가. 그 올림픽 이념이라는 게 교육하고 스포츠하고 문화거든요. 그 세 가지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코베르탄이 생각하던 때하고는 달라서 요새 청소년 올림픽을 해서 문화, 교류 이쪽을 중점을 두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은 그 원래 어떤 스포츠였었냐면 그 일본한테는 덜 지고요. 미국한테 꼭 이겨야 되고 남자보다 여자 종목이 좀 더 잘하고 몇 종목만 가서 소수 정해 그리고 30년에 금메달이나 하나 따보고 올림픽까지는 모르겠지만 금메달이 아시아 게임이나 하나 했으면 이런 게 우리나라 스포츠였었어요. 70년대까지. 사실 그랬죠. 36년에 송기종 마라톤에서 금 땄지만 그건 일본 선수로 딴 거고 한국이 48년에 올림픽 나가기 시작하면서 딴 게 76년에 몬트리올 때 양종모가 레슬링 가지고 처음 하나 따고 여자 배구가 단체 종목에 동 하나 따고 그런 한국 체육. 그때는 몬트리올 때 일본 선수는 200명, 우리가 60명, 북한이 40명 됐어요. 임원까지 합해서 북한도 사격으로 하나 땄죠. 적을 조준하듯이 나는 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하던 게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 세계 4위, 금 12개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올림픽만 뭐 동계하게 해가지고 한 100개 가까이 이제 금메달 따고 운동 뭐 남자 여자 스포츠도 또 남자만 하고 여자는 구별을 더 하고 그러던 것이 지금은 똑같이 하죠. 뭐 태권도고 유도고 뭐 아이스 하키
뭐 하키고 핸드볼이고 레슬링이고 뭐 이제 복싱은 아직 올림픽까지 안 들어갔지만 여자 복싱 하죠. 남자들 괜히 껐덕껐덕 하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여자 선수들한테 얻어맞기도 딱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스포츠가 서울 올림픽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했는데 요새는 한국이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먼저 뭐 아시아 게임 몇 번씩 지방자치된 구청 건물 국방과 복지에 들어가야 할 돈이 전부 구청 건물 짓는데 시청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가는 식으로 쓸데없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뭐 유니버시아드, 하계, 동계, 뭐 아시아 게임, 뭐 올림픽, 월드컵, 축구, 국제무대에 나가면 또 한국은 전부 다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 동계올림픽은 하기는 해야죠. 한번 우리가 이제 유니버시아드, 뭐 아시아 게임, 동계 하계들 올림픽 게임 다 했으니까 이제 동계 올림픽을 한번 해서 관광, 뭐 투자, 개발 이거 돼야 되는데 이 대개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만 이제 우리 처음에는 저기 밴쿠버한테 떨어졌죠. 뭐를 보냐 하면 요새는 IOC들이 와이로 사건 이후에 안 가니까 이제 훨씬 유리합니다. 가서 그 시설도 봐야 되고 그 도시 환경도 봐야 되고 저 스포츠 경험도 봐야 되고 유산도 봐야 되고 재정도 봐야 되고 안전도 봐야 되고 교통 그리고 저 뮌헨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스키장까지 인천서 평창 가는데 뭐 몇 시간 걸리느냐 또 호텔가 밴쿠버가 많으냐 저 평창이 많으냐 안전 문제가 북한이 노리고 있는 금강산 옆에 평창이 좋으냐 뮌헨이 좋으냐 문화가 어쩌기 많으냐 재정이 어디가 많으냐 체육의 유산이 어디가 많으냐 이런 거 전부 보죠. 그리고 국민의 지지는 쌀주고 같은데 뭐 매년 얼마든지 문화 행사가 많으니까 뭐 올림픽 안 해도 괜찮다는데 70%밖에 안 나오죠. 평창 같은데 인구 한 뭐 1, 2만 되고 황태찌개집 있고 이런 데는 그 시민들 동원하면 99.9%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이제 보고 하는데 결국은 스포츠 외교하고 관계됐는데 득표를 많이 해죠. 득표 과반수 이상. 서양 사람은 되게 가서 어깨 툭툭 치고 얘기하면 노 안 하죠. 그 며칠 전에 싱가포르 청소년 올림픽인데 러시아의 그 스미르노프라는 그 중진 IOC원이 전화가 왔어요. 너희 나라가 키 크고 나이는 좀 먹은 사람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평창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희 나라에 그 있는데 너희 나라 가서 부탁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품, 상대방의 문화, 스포츠에 대한 지식, 진실한 인간관계, 상호 협력, 서로 도와주고 그런 관계가 되죠. 돈 1000불 집어줘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뭐 태권도 세계연맹처럼 봉터주 줬더니 그 받은 IOC원이 당장 윤리위원회 보고해가지고 할 정도면 인간관계가 아니죠. 인간관계 중요하죠. 그런 이제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스포츠가 나가면 많이 지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에 세계 10위권 동계하게 20년 동안 했던 게 조금 다시 또 추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국가 가는데 그 스포츠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경도 지금 20년 그 하계 올림픽 유치하려고 그러죠. 중국도 또 22년 동계 올림픽 유치하려고 그러죠. 등등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막 수쇼만 돼가지고는 물론 뚜껑 열어봐야지만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스포츠 얘기는 그런 거고 저 시간 다 돼서 이제 질문 받을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바탕으로 1등 국가로 가는
거기에 이제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주시기 부탁하고 스포츠 공부하는 분들 그렇게 스포츠 얘기가 옛날에 뭐 88 올림픽 끌고 오고 부산 아시아게임 끌고 오고 월드컵 공동 개최 끌고 오고 그러니까 거저먹는 줄 알고 아무거나 다 하려고 그러는 거 가지고는 스포츠 얘기가 안 되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때도 그 일본이 갖고 가게 되는 걸 저 사마란치 연장 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부탁해서 아벨란지하고 해서 공동 개최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역학에 의한 건데 역학은 그 결국 스포츠의 그 인적 자원에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많이 배우시고 꿈을 많이 갖고 또 그 꿈을 꼭 이룩하도록 또 많이 배운 지식을 잘 쓰고 통합하고 판단하고 남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선도적 입장에 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사실 재밌는 얘기 해줄 게 굉장히 많은데 질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고 앞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태권도가 그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2년이랑 16년에는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정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태권도 협회에서 궁금합니다. 퇴출된다는 건 아니고요. 경쟁이 심하니까 이제 야구, 소프트볼이 퇴출된 식으로 잘못하면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 올림픽 넣을 때는 파리에서 그 85대 0으로 들어갔지만은 그거는 사실 제대로 돼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정치 역학 사마란치 연맹을 얻고 있었던 내가 부위원장 때 그때 역학 때문에 들어갔는데 싱가포르에서 다시 심사할 때는 이 과반수의 그 2표인가도 넘어서 살아남았어요. 가나다는 우리보다 표가 많았지만 그쪽은 들어가려면 3분의 2였었으니까 그게 안 돼서 못 들어갔고 우리는 2표가 넘어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제 표결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다 반반인데 13년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태권도가 그 룰이라든가 그 관중이 볼 때 재미있고 심판이 공정하고 경기가 다이나믹하고 텔레비에도 잘 비치고 이런 거를 이제 갖추고 또 지금처럼 밤낮 그 나쁜 보도만北京에서 그 심판을 발로 차가지고 올림픽 텔레비에 비치는데 큐바 선수가 심판을 얼굴 창대 다 나갔죠. 또 연맹의 관리가 중역이 태국의 아이오시온한테 만빵을 줬는데 자기는 여기를 줬다 그러는데 본인 그 윤리위원회 보고해서 조사해서 수정하라고 지시받았죠.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좀 더 그런 사고도 없고 또 이런 또 태권도는 무도의 정신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킨 세계 스포츠니까요. 국기원은 무도 정신 전통 잘 유지하면서 세계 연맹은 세계 각국을 잘 조정하고 종주국 협회는 뿌리로서 탄탄하게 삼위일체가 되면서 이제 14년에 데뷔를 해야 되겠죠. 그때 거저 넣어줄 때처럼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답이 됐습니까? 스포츠 라이트를 받는 인기 종목들은 언제나 인기가 많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인기 종목들은 이제 메달을 땄을 그 당시만 잠깐 깜짝하고 가라앉는 그런 이제 관행이 있는데 이에 관한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세요? 요새 저 마라톤 대회 올 때 상금뿐 아니고 저 참가비 10만 불 이렇게 안 주면 옵니까? 그만큼 이제 스포츠도 비즈니스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 스포츠 위주입니다. 지금.
아이스하키, 뭐 베이스볼, 뭐 프로 복싱, 무슨 프로 바스켓볼, 뭐 전부 그거죠. 그 다음에 조금 아직 인기가 있는 게 마케팅이 되는 게 올림픽하고 월드컵 축구 그거죠.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스포츠가 발전해서 모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올림픽 뭐 그런 거 아니래도 다른 종목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지금 되고 있죠. 넷볼이고 뭐 보디빌딩이고 무슨 스포츠 댄스 무궁무진하게 인류의 신체 정신 활동을 만들었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 스포츠 아크로바틱스 무슨 뭐 트램폴린 뭐 우리나라 탐블링 많죠. 체중 짐나스틱 말고 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뭐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그죠? 리스믹 짐나스틱스 뭐 이런 거. 근데 프로에 전부 신문 보면 전부 야구, 축구, 프로, 복싱 나가면 빨리 3분 끝났으면 하고 도망치고 이거 안 얻어 맞으려고 하더니 그거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만큼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별로 언론도 관심이 없죠. 언론하고 스포츠 같이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그런 현실에 뭐 고치려면 우리나라 지금 정부 비판하는 건 아닌데 늘 운동선수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문화관광부가 너무 뭐가 많아. 뭐 문화, 예술, 종교, 청소년, 관광, 문화재, 언론 다 하죠. 스포츠. 그럼 스포츠는 누가 관장해요? 결국 거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관 이게 전부 인기주의, 한권주의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한권 한탕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지금 맥주는 자라 문광부의 사무관이 다 지시해가지고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하죠. 그러니까 좀 내 생각에는 체육을 바로잡으려면 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체육부가 떨어져 나올 때도 됐어요. 물론 지금 정부는 안 할 거예요. 소정부 하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의 앞으로의 사회 참여, 복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하고 체육도 거기서 전담해서 엘리트 체육은 투자 많이 해가지고 좋은 선수 그냥 훈련시키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 체육,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체육. 우리나라는 학교 체육하면 뭐 운동 시작 머리 나쁜 놈들만 하는 줄 알지만 이제는 뭐 전인 교육이 그거 아니에요. 원래 올림픽 라그비 스쿨에서 거기서 신사도 팀워크, 승패, 승복하는 정신, 협동 정신, 뭐 신선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입학 시험의 일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안 하죠. 학교체육하니까 미국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 잘해도 스포츠 한두 개 한다든가 뭐 사회봉사 경험 없으면 안 넣어주잖아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 체육부가 돼가지고 청소년은 이제 제일 중요하죠. 학교체육, 생활체육, 뭐 장애인 체육, 뭐 그건 나중이지만 엘리트 체육 세 가지. 이걸 골고루 발전시키고 정책 지원하고 진흥공단에 그저 올림픽 때 몇천억 벌어가지고 나도 뭐 쓸데없는데 버리지 말고 또 쓸데없는데 구청보다는 국방장비 사는 게 낫다는 식으로 진짜 선수 한국민의 체육을 위해서 그런 정책이나 도움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체육이 바로 잡히지 않나 생각하는데 2016년에 올림픽에 채택이 돼서 지금 골프라는 종목 올림픽에 채택이 됐는데요. 골프라는 종목이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잖아요. 그런 게 많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골프가 뭐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처음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좀 다른 나라처럼 파블릭도 없고 골프장도 적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골프가 옛날에는 그 룰이 그 앞하고 미국하고 다르고 등등 아틀란타 때는 늘라고 그랬는데 그 오가스타의 골프 코스가 꼭 그걸 써야 되겠다 이러는데 아틀란타에서는 거기에 흑인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고 올림픽은 엘리트
엘리트들이 모이는 데고 우리나라 현실로서 좀 골프가 더 싸게 파블릭 코스 이런 건 정부가 정책을 써서 좀 그건 말씀한 대로 바꿔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그 이상은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2010년이랑 2014년도에 평창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요인, 구체적인 요인이나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항상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뚜껑 열어가야 하는데 이 스포츠 외교의 목표 달성, 외교도 교섭인데 교섭의 수인데 목표가 있죠. 그러면 이 평창 올림픽을 꼭 따서 그 올림픽도 치르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뚜껑 열어가야 하고 항상 경쟁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뭐 삼수면 된다, 무슨 한 나라에 2배는 안 준다, 무슨 대륙별 뭐 수은하늘 뭐 원칙이 뭐 어쩌고 이러면 나도 들어보지 못한 거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자가 있는데 뮌헨보다 교통이 좋은가, 문화가 좋은가, 유산이 많은가, 경비 시설이 많은가, 재정이 좋은가, 안전이 어떤가, 교통이 어떤가, 인천에서 뭐 10분이 걸리느냐, 뭐 뮌헨에서 3분이 걸리느냐, 좀 그 안전은 어떠냐. 그럼 북한하고 바로 넘으면 그리고 너무 평화 통일 내세우지 말고 고개 넘으면 삼방 썰매 타는 데 있는데 그거하고 공동 배치한다는 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다 비교해서 우리가 시설 준비를 잘해야죠. 스케이트장, 경험자, 재정도 튼튼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가 되겠죠. 과연 그런 2003년엔 밴쿠버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그때 사마란치가 그랬죠.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해도 이번에 못 이긴다. 2등만 하라. 2등도 굉장히 좋은 2등 하라. 그리고 네가 힘잡고 있으면 4년 후에 과테말라 총회에서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표가 평창이 잘나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역학 때문에 표가 많이 나왔죠. 현재 지금 대한체육회나 체육진흥공단에도 사무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높은 분들이 다 체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많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 그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없으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명박 대통령께 좀 써서 보내세요. 송순영 씨 예쁘게 좀 보내달라고. 완전 동감인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체육인 아닌 사람이 다 체육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앞서서 노력을 해야죠. 내가 하면 또 오해받으니까.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에 이렇게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시고 특강해주신 김용래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셨어요? 근데 다 못 드리고 오늘 질문한 학생들만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했는데 심상정 범인 전승